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933년, 8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코스닥의 어떤 개별주, 테마주 올라가듯이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하루의 하락폭이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1930년대 이후,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시간 이제 대공황 시기에 어떤 크게 변동했던 기간인데요. 그때 이후 하루에 최대 폭이 올라갔습니다. 다우지수가 11.37%. 11.37%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1년 금리가 1% 남짓인데요. 12년 정도에 벌어야 될 이자를 하루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반대로 어저께 기분 나빠서 어저께 주식을 다 팔았던 분이라면 이걸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이런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물론 수학적으로 보면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8949, 8949에서 이미 2배 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다 수학이고 계산이고 머릿속에만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시고 저는 분명히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진중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맞다라는 걸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어저께 안 사갖고 억울하다 이런 것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건 정말 유치원 애들도 안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아예 없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에너지 유가도 좀 올라가 2.8% 올라갔고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이상한 거죠. 금값이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6% 올라가면서 바로 또 1,662달러. 며칠 전에 이거 1,500달러 깨졌던 것이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지금 뒤죽박죽이고 모든 것이 합리적인 어떤 판단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다들 다 굳이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호재도 나오고 악재도 나오는 겁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인데요. 지금 합의가 거의 다 돼 있다. 근접해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나라도 없지만 미국도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가봐야 되는 건데 다들 알죠. 결국은 통과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미국 시간으로 보면 화요일 날 밤중까지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급등락이 하면서 지금 모처럼인데요. 지금 나스닥은 직전 고점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직전 수요일, 목요일 정도 주가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락은 하루가 멀다고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금 평균 2주를 보면 평균 등락률이 한 3%가 넘거든요. 오늘도 보면 9.4%가 올라가는 무서운 변동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부 기준으로 보면 한 2,400달러, 거기다가 자녀가 있을 때마다 한 명당 500달러 정도를 캐시로 지급하는 거. 캐시란 게 현금보다는 체크라든가 이제 직접 등록된 계좌가 있으면 계좌에 넣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4월 12일인데요. 4월 10일 이전에 경제활동이 이제 다시 정상화되고 재개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꿈과 희망도 주는 것이 당연하죠.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또 반대도 안 되면 섣부르 다 비판도 나오는데 여하튼 오늘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졌고요. 막상 가봐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보잉 같은 경우가 며칠 전에 100달러가 떨어져서 지금 순식간에 80%가 떨어졌거든요. 오늘 어저께도 반등했지만 오늘도 20%가 넘게 반등했습니다.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도 한 20%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오늘 보면 13%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플이 어저께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얘기하면서 1조 달러가 떨어졌다고 이하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애플이 10% 이상 반등하면서 오늘 다시 1조 달러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어제 이 주식을 안 샀다고 좀 안타까워하면서 아쉬워했는데 시장 바닥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시장 바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바닥은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 바닥을 맞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고요.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그때 맞췄다라는 사람이 항상 나옵니다. 고점도 마찬가지, 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닥을 확인하고 산다 이런 건 그런 의미가 없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한 방에 무슨 몇십만 불
한 방에 자기 전 재산을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신 분이라면 뭐 월급날 사시던 간에 오늘 사시건 어제 사시건 사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우리나라가 오늘 대부분이 25일이 월급날이잖아요. 네. 오늘 워낙 사려고 계획했던 분이라면 오늘 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제가 이렇게 그 SNS를 통해서 보면 오늘이 월급날이라서 못 샀다는 분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늘 말씀드리자면 평균 미국 시장에서 50년을 주식 투자한다 그러거든요. 앞으로 50년인데 지금 오늘 하루 좀 덜 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워낙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하는 것이 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나 25일이지 미국은 대부분 2주마다 금요일날 그 월급을 그렇죠. 받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또 사는 분도 있고 뭐 다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하루를 찍는다는 것 자체는 저도 꽤 업계에 있었고 사실 보면 제가 일은 안 했지만 제가 금융위기에 1980년 블랙 먼데이 날 제가 딱 뉴욕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저를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을 찍는 거는 그건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그냥 워낙 계획했던 거를 꾸준히 사가시는 것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그저께 안 샀으면 어떡하나. 괜찮죠? 오늘 사도 되는 거죠. 길게 50년 이상 보신다 그러면.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은퇴하셔갖고 5년밖에 이제 주식을 안 하겠다는 분은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 안전한 거로 더 가셔야 되겠지만 젊으신 분이라면 웬만한 분들이라면 지금 방송 보신 분은 앞으로 30년에서 50년 주식 투자하실 분이다. 특히 유튜브로 요즘 많이 보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출근하면서 보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 앞으로 50년 동안 할 거라는 생각만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 보면 지금 딱 그림 보면 요 그림을 보면 이제 바닥을 친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거죠. 자꾸 누구 전문가를 물어보는데요. 그런 거 제가 보고 왜 묻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물어보실 시간 있으면 저는 그냥 영화를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담대하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갤럭시 디지털에서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주시장 측면에서는 바닥이 근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는 월요일부터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주시장이 바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겠고요. 변동성 자체는 자기는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폴로사 매니지먼트의 데이비 테퍼입니다. 이분이 그 미국 시간을 보면 월요일 날 방송을 했고요. 지난주부터 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맞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서 다 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비 테퍼가 역시 대단하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샀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15% 20% 올라니까 역시 대단하다 얘기하는데 이분은 2017년까지는 물론 이분이 2008년에 그 위기 때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사서. 다만 2015년 그때까지 벌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안 된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주식은 4년 동안 신고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상상 매번 맞추는 사람 없는데 다만 이번에는 어찌됐건 그 말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인용이 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소위 강세론자라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 들어보면 정말 신나죠.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S&P 500이 2,400 아닙니까? 다음 달까지 2,800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이 한 600포인트를 더 가야 되는, 600포인트가 뭡니까? 한 800포인트를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이분은 원래 워낙 긍정적인 분이 되겠고요. 이분 얘기 들었으면 벌써 젊은 분들이 하시는 비트코인은 이미 5배, 10배를 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반대되는 얘기도 해드릴까요? BNY 자산운용에서는 바이러스의 감염 확진자 수가 피크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TD 어메리트레이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좀 빨리 집행이 돼야 되겠다. 합의가 아직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곧 되겠죠. 유럽에서의 바이러스의 확산이 진정돼야 된다.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에서의 어떤 사망자 수, 지금 스페인에서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어저께 뉴스 저도 일어나서 새벽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긴급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회동하면서 의료 설비 이런 거 좀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의료 설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 그런 거 상상이나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가 이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상상,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두 모여서 흔히 얘기해서 영어로 뉴노멀이거든요. 뉴노멀이 너는 일상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 여러분들 문화, 주식 투자에서도 전 엄청난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앞서도 제가 블랙 먼데이 때도 제가 이 주식 뉴욕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변화가 생기면 주식시장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이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큰 변화, 주식시장의 큰 변화는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는 모르겠지만 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바닥 근접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좋죠. 다들 돌아가겠지만 제가 말하는 일상생활은 잠깐 그 얘기 좀 말씀드리면 그냥 다들 즐겁게 사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즐겁게 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미 그 근무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면서 회식 문화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고 물론 아직도 쉽게 해서 음주 문화를 즐기는 분이 아직도 계시지만 네.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이 줄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화상회 이런 거 특히 한국은 멀게 조금 더 늦어지겠지만 서양 세계 특히 유럽에서의 재택근무는 엄청나게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의 변화는 좀 좋은 것 같네요. 네, 보면 엄청 이게 이제 젊으시니까 좋아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연세가 있고 약간 윗분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꾸 아래 직원들도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혼내고 막 네. 잔소리도 해야 되는데 잔소리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 좋아할 수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나중에 또 얘기하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바닥에 근접하게 가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IB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 어렵다면 다 어려우면 같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A부터 Z까지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억울하죠. 쉽게 해서 어렸을 때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들어갈 때 되면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요. 어떤 친구들이 떠들면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왜 이렇게 떠드냐 하면서 단체로 혼낼 때가 있어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앉아서 공부했고 조용히 책만 읽었는데 그냥 누구 몇 명 친구들이 문제가 됐고 바깥에서 시끄러워서 같이 혼나는 게 그게 억울하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주식도 S&P에 500개가 있고 물론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 기업이 있고 전체로 뭐 6,7천 개의 미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2,000개인데 어저께 2,000개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떨어질 때면 다 떨어질 때 보면 진짜 억울하게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떨어진 거죠. 아주 제가 우습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주식을 여러분 사시라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한번 아시다시피 리차드 브랜슨이 하면서 우주로 가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심벌도 다 아시잖아요. 스페이스의 SPC입니다. 그게 주식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25%로 하고 어저께도 올라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점 대비 절반입니다. 50% 떨어졌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버진 갤럭틱이 매출이 있던 회사가 아니잖아요. 매출이 있던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매출이 줄어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역으로 보면 조금 억울하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꿈꾸던 사람은 여전히 꿈을 꿀 거거든요. 그 회사. 다만 지금에 같이 떨어진 것이 있겠고요. 쉽게 해서 비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물론 조금 매출을 줄겠지만 집에서 열심히 또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억울하게 떨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약간 고급지게 말씀드리면 퀄러티 주식이라고 합니다. 네, 퀄러티가 이제 질이라고 우리가 뭐 좋은 회사를 퀄러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퀄러티라는 것을 이제 미국의 영어로는 퀄러티 주식하지만 이제 업계에 있는 분은 압니다. 월가 있고 저같이 약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알지만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하 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무도 제가 보기에 죄송하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퀄러티 주식이 어떤 주식을 이해하시는 분은 1%도 안 될 겁니다. 혹시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 업계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투자가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떤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쉽게 해서 밸런스 시트, 대체대조표나 손익계산서가 스트롱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강하다는 얘기를 겉에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대체대조표가 좋다는 얘기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도 많고 회사가 업력도 오래되고 상당히 마진도 괜찮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를 갖고 오늘 아까 타이틀을 잡으셨던데요. 제프리 증권에서 진짜 훔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식 훔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그런 퀄러티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재무제표가 아주 견실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OE라 그래갖고요. 자기 자본 이익이 높은 것들. 그러니까 이익이 괜찮은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것은 버진 갤럭틱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테슬라 이런 건 안 들어가죠. 이익이 별로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본 대비 얼마만큼 돈을 잘 버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 검색하면 금방 찾아볼 수 있겠고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되겠죠. 지금 돈도 별로 없고 막 돈을 끌어들이는데 지금 돈이 막 말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금이 많고 부채 비율이 아주 낮은 것들 그런 거 찾아보면 있겠고요. 이익도 안 나면 안 돼. 이익도 꾸준히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이 소위 해자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성이 있는데 주위에 그 레이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군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영어로 해자란 표현, 그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해자인데 그런 해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매출이라든가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 퀄리티 주식이라고 그 업계에서 월가에서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제프리 증권에서 한 거가 뭐냐면 비자 같은 게 여기 들어가고요. 아마존이 지금 이런 것에 딱 들어가 신개념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마존이 없으면 미국 사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시스코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어도비가 없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영화는 지금 안 만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는 거 어도비로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소위 그 대표적인 퀄리티 주식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놨는데 문제는 개인분들이 그런 퀄리티 주식들을 일일이 찾아갖고 분석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나온 것이 ETF 같은 거를 이미 다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여기 그 방송 지금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퀄리티 ETF QUAK가 아니라 QUAL입니다. L. 네, 그래서 퀄리티의 QUL이거든 저 위에 있는 거가요. 그래서 퀄리티의 QUL 같은 ETF를 한 번에 사시면 그냥 거기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S&P 500 중에서 한 120여 개만 추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퀄리티 ETF가 되겠고요. 이런 주식이 지금 주가는 한 주 사시는데 한 $70 중반인데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70 초반, 오늘 올라서 $77. 너무 올랐다 지금 그런 얘기 하시면 뭐라 그러는 거죠. 이것도 역시 $110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억울하게 가치올랐다. 그게 바로 이렇게 퀄리티 주식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억울한 이 퀄리티 주식들, 해자들을 찾아 나서 보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MTN 이하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